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주요 협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월 13일 어제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하였으며 그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안보리 협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저녁 서울에서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늘 아침 중국 북경으로 출발하였으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등과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중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말인 1월 16일 토요일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제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및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연쇄 협의 결과를 토대로 3국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타 지역 정세 사안에 관한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 차관은 어제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북핵 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 유선 협의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신동익 다자외교 조정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중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19일 화요일 모스크바에서 마르글로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한러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짐으로써 5자 간의 연쇄 협의를 일단락 지을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하여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아주경제 김동욱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오바마 대통령 신년 국정 연설에서 최근 4차 핵실험 강행한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미 측에서 어젠가요? 현지 시간으로 벤 로스 NSC 부부장관이 직접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어로 This is of huge priority to the President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연두교수에서 북핵 언급 안 했는지는 그 이후에 설명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지금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양국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정상회담 계기에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공동 성명은 북한 북핵 문제에서 별도로 나온 최초의 성명입니다. 그만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후 이번 핵실험 이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바로 박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케리 국무장관도 이례적으로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또 윤병세 장관과도 통화를 하고 또 한미 간에 유엔 차원에서 또 수도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기초로 B-52 등 전략 자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보다시피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아주 신속하고 또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민중의 소리 김은식 기자입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에 관해 중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기본 방침인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 이외에 공식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북한핵 절대 불용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 질의 드리면은 현재 북핵 문제에 관해서 한중 외교장관 간의 정화통화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노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어제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핵 실험 이후 몇몇 나라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조선반도 비핵화 추진 원칙을 강조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함께 정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의 트랙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과 중국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 북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실 것이라고 예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이 아주 기신데요. 일단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중국의 북핵 불용 원칙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시하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2014년 7월 3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핵 불용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측은 이번 대북 규탄 성명에서도 북한이 재차 핵실험을 진행한 데 대하여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 측의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 질문, 중국의 입장이랄까요? 제재보다는 대화 협상을 강조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 북한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많은 나라들도 이러한 입장을 함께하고 있고 79여 개국이 벌써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관련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 이후에 한중 간의 정상 간의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둔 우리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북한 제재에 동참에 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최선을 다해 대북 제재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중국 정부가 대북의 고강도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한 다른 보관이 있으신지, 또 이럴 경우 한중 외교 관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중 등 주요 관계국들 간의 안보리 제재 결의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국 측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예단해서 그것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에서 또 양자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압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괜찮다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 오늘인가요? 저기 일본 자민당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뭐 직업적 매춘부라는 그 터무니없는 표현을 써가면서 뭐 여러 구구절절 얘기를 했던데,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함께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에 대하여 일일이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전시 성폭력 행위로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한 만큼 기시다 일본 외무부 대신도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아베 총리 대신도 일본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없고, 합의의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질문이어서 이데일리 장영환 기자입니다. 관련된 질문이어서 연달아서 드리겠는데요. 그 망언 같은 거는 후속 조치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번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문에서 그러니까 불가역적이라는 조건을 넣으면서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 합의가 불가역적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제 정부 관계자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 전제 조건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그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단지 10억엔에 달하는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1항에서 말했던 정부 차원에서의 인정과 어떤 사과 이런 것들도 전제 조건이라고 본다라면은 이런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망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네, 질문의 취지의 여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치인들의 그 망언은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가 원만히 신속히 착실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정부가 이미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책임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부정하는 그 발언이 집권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런 망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 28일 그 합의의 정신 그리고 문안 이것에 충실히 입각해서 양국 정부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KBS 조민나인데요. 예.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입장이 밝혀진 바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